뭐 이 부분은 일단 어제 미국장에서 오늘장 열리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트렌드가 전 세계에서 어제 한번 나왔죠. 바로 FOMC의 연준 의원 중에 한 분이신 이사회 의원 중에 한 분이신 이렇게 이분이 있어요. 발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발라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니라 이제 50개 주가 각각 다른 법도 가지고 있어가면서 모아졌는데 이게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에서만 돈을 다 찍고 한국은행에서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찍는 곳이 몇 군데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가면서 그러니까 돈 달러도 실질적으로 약간씩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연방준비 의장, 그러니까 대장격이시죠. 그분이 이제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각 그 이사회 그 연방준비를 구성하는 이사회 의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아니면 내려야 된다. 갖고 우리가 이제 이걸 새로 비유합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 판은 매, 하늘 날아다니는 이쪽 매, 사냥하는 짐승들을 사냥하는 매파라고 그러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하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경기도 안 좋은데 어렵지 않느냐. 금리 인상을 조금 온건하게 시장 친화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둘기파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대표적인 매파예요. 근데 이분이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은 FOMC 회의 결과 2023년부터 금리를 2번 인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공식적인 그게 합의체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그래 가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2022년 하반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준은 뭐라고 말했냐면 금리를 2024년부터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니까 FOMC 회의 이틀 전에 끝났을 때 2023년 하반기부터 2023년부터 2번 올린다고 그랬죠. 굉장히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겨졌죠, 이제 시간이. 그 다음에 어제 또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2년부터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6개월씩 당겨지고 있어요. 연준 의원들이 한 번씩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가면서 시장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 시장이 한 1.5% 급락 나오고 그 유럽 시장 딱 이제 끝날 때 정도 1시간 전에 열리는 미국 시장 1시간 반 전에 열리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리잖아요. 그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1% 전후부터 출발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주식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주식이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코로나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40달러. 0달러도 아니고 40달러까지 떨어지죠. 그 다음에 금값도 순간 폭락. 그리고 달러 가치도 급락. 그래가면서 이자율도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0%로 그냥 정책금리도 미국도 그냥 놓고. 왜 경기를 빨리 살려야 되니까. 그냥 다짜고짜 잡아서 코로나 걸렸을 때 응급실에 집어넣고 집중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자꾸 그러면 금값도 올라가고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고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2022년부터 올릴 거라고 앞당겨서 6개월 앞당겨 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면 여러분들 어때요? 은행주 올라가야죠.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은행주 올라가야 되고 예금놀이 하는 보험회사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니까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부동산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막상 주식을 딱 열어봐서 보시는 분들이 당황하시는 게 뭐냐면 어제 금값 폭락 나왔어요. 이틀 전부터. 구리값도 폭락 나왔죠.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거는 인플레이션인데 당연히 이제 주식도 떨어진 거죠. 어제 미국장. 여기까지는 아시겠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당황함이 없어요.
주식을 좀 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면 금리 올린 거 땡겨졌으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내 갖고 있는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인플레이션 쪽에 베팅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제 미국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미국 주식 떨어진 주식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만 네. 전부 다 그 주식들이 다 갖고 긁어내렸습니다. 어제 미국장 바로 이 부분이죠. 업종별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은행 업종이 마이너스 3.39. 그 다음에 아멕스 원유 마이너스 2.83. 천연가스 2.74. 에너지, 은행,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 증권 브로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은행 업종.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자상거래 업종이 가장 먼저 떨어져야죠. 반도체도 떨어지고 IT 업종 떨어지고 특히 소프트웨어나 게임 업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넷플릭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긁어내리고 금리 인상이 된다니까 은행주들 올라가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구리, 아연, 원자재 이런 것들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한번 잠깐 자료를 보신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식을 월요일 날 딱 시작했을 때 내 은행주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보험주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그런 주식들을 긁어내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연방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책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FRB에서 하는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0%죠. 반면에 시장금리가 따로 있어요. 시장금리는 뭐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예금금리라든가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건데 그 기준은 미국은 현재 10년물 국공채 수익률, 쉽게 말해서 이자율이 아니라 채권 수익률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채권 수익률로 결정되는 건데 그것이 똑같이 0.5%였다가 얼마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1.75 갔다가 지금 1.5죠.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10년물 국공채로 시장금리고 표준금리고 정책금리는 0%입니다. 이 금리를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정책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입니다. 두 개가 정책금리는 0%, 시장금리는 1.5% 전후예요.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금값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제 어떻습니까? 금값 폭락 나왔죠. 2, 3일 전부터. 그 다음에 FOMC 회의 끝나고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제 미국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30년물, 10년물, 5년물, 1년물 이런 식으로 있는데 10년물로 기준으로 삼아요.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어제 급락 나왔죠. 4% 떨어졌어요. 그래서 1.5라고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 1.5 아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한번 차트 한 번만 잡아주신다면 네. 제가 한번 조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 빨간색 음봉이에요. 우리나라와는 약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깨고 제 옆으로 선을 그는 1.5%인데 이 부분은 이번 연도 안 깼다가 지금 최근에 깨고 있죠.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10년물 정책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시중금리는 떨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야, 서브프라임 때처럼 다시 다 붕괴 오는 거 아니야? 코로나 때처럼 다 시중금리 다 붕괴 오는 거 아니야? 정책금리 올린다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이거죠. 월요일 날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버티고 끝나는 거냐? 지금 저희가 그거 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왜 그런지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미국 국공채 10년물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아까 보셨던 정책금리는 0%로 묶어놨지만 시장금리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야죠. 시장금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FRB 정책금리는 0%로 계속 고정되어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금리를 안 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는 계속 올라가고 얘는 0%에 있고 이 각도가 갈수록 커지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스프레드 차이라고 그래요. 갈수록 커질수록 어떤 사단이 날수록 커집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사춘기의 아들하고 자녀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할수록 오해도 커지고 갈수록 그 스프레드 차이가 커지는 거죠. 말수가 적어질수록.
자, 따라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FRB 10년물 정책금리가 0%로 고정되어 있는데 시장금리는 10년물 수익률이 곧 시장금리 10년물 수익률이 1.75까지 올라갔다 아까 보시다시피 1.5까지 내려왔죠. 자, 그러면 FRB의 정책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리는 시장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2023년에 올린다든가 2022년에 올린다든가 정책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0%짜리를. 그러면 시장금리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달러를 정책금리를 0% 올린다고 그러니까 조기에 올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1억 2억 갖고 있는 사람 말고 900조 원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대한민국에 아니면 사우디 왕자 같은 경우라든가 1000조 원 갖고 있는 아람코라든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그러고 야 금리를 이자를 더 준대. 그러면 달러를 사야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흩어졌던 돈들이 달러로 이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금리를 더 주니까. 이자를 안 줬었는데. 달러를 사는 것도 있지만 달러를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달러 돈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현찰로 갖고 있지 않고 미국 국공채. 아까 얘기했다시피 10년물 국공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가 3,600억 달러 그러죠. 달러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공채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고 일정 부분 유로화나 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 국공채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이자를 올라가. 미국 정부가 이자를 올리면. 그러면 미국 국공채를 사게 되니까 국공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채권 가격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가격은 채권 이자율과 수익률과 반비례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달러를 이자율을 올리니까 달러 가치를 올리니까 채권을 국공채를 사고 싶겠죠. 국공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건 채권 가격은 시장 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이러니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책 금리를 올린다겠는데 왜 10년물 국공채 인플레이션을 상징했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어제 떨어졌지 4%? 이 두 개의 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월요일 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은행주를 산다든가 철강주를 산다든가 혹은 조선주를 산다든가 혹은 원자재 관련주를 베팅하는 겁니다. 보험주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땠습니까? 어제 은행주 급락 나왔죠. 원자재 아까 에너지 보시다시피 다 급락 나왔죠. 안 빠진 거는 딱 국제유가 하나예요. 만약에 국제유가까지 빠졌다면 이게 이제 국제유가인데요. 예. 만약에 국제유가까지 빠졌다. 예. 만약에 국제유가까지 이 시장에서 아까 이 발언 등과 동시에 채권 빠지고 다 빠지고 이 국제유가까지 만약에 HTS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국제유가입니다. 어제 71달러 지지가 되었죠. 만약에 이 국제유가까지 같이 동반급락이 나왔다. 금처럼 이렇게 3, 4%씩 빠졌다든가 미국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처럼 빠졌다든가 그러면 주식은 다 빠졌잖아요. 주식도 다 빠지고 금도 빠지고. 그러면 사실은 제조업의 붕괴입니다. 앞으로 공장 안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도 어렵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면서 시장 흐름이 하락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시장 국제유가 빠지지 않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이렇게 하락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한마디로 그러면 왜 미국은 이런 정책을 쓰는가?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정부는 지금 경기 활성화 정책을 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앞으로도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되고. 근데 채권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을 1조 원을 발행해도 옛날에는 1조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실질적 가격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황제인 달러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지금 계속 이렇게 정책 관료라든가 발언을 통해서 친인플레이션 세력인 금이라든가 은행 시장의 은행주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은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경쟁자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르는 역할이죠. 그래서 달러 가치를 계속 유지시켜야 달러 인덱스가 90달러에서 92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채권이 잘 흥행이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사실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시장을 붕괴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종목 상담이라든가 전체적인 다음 주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즉 조정이 있더라도 일시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셔가면서 오늘 대응도 준비하시고 한 주간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